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분들 통합과학 기말고사 대비 지구 시스템 개념 서머리와 이제 우리 본교재로 사용하는 그 문제집의 상난이도 문제 풀이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자꾸 추론하는 문제는 그게 어렵다. 그리고 개념형 문제는 또 뭐 외우기가 귀찮아서 풀기 싫다. 자꾸 이렇게 찡찡거리면서 뭐 보강을 해달라, 특강을 해달라. 자꾸 수업에 집착하는 경향이 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우리 고객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내 최선이라는 거. 그리고 수요일 6시부터 10시, 금요일 6시부터 10시 저는 상주해서 오는 사람들의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 근데 밤 늦은 시간에 저한테 카톡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장을 해주던가 아니면 아이패드 손풀이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진짜 할 만큼 저는 진짜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어렵고 힘든 거 알고 부담도 뭐 크시고 뭐 그런 거 다 알지만요. 찡찡거리지 말고 우리 공부합시다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공할 만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개념 서머리하고 문제 바로 풀게요. 내가 지금 화면을 띄워놓고 할까 끄고 할까 자꾸 그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끄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시스템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단원 2단원에 중단원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기준으로는 아마 4단원일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학교라면 대단원 2단원에 시스템과 상호작용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죠. 저희는 아닌데요.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들으면 되겠지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학교들. 안 들어가는 학교를 제가 지금 몰라요. 다 들어가. 다. 여기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이 있죠. 우리 물리 환자들 어려워하는 거. 두 번째, 지구 시스템. 오늘 요거부터 할 거예요. 왜?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생명 시스템입니다. 분류는요. 지구 시스템 단원이니까 지구만 갑시다. 지구 시스템은 소단원 3개로 쪼개거든. 첫 번째가 상호작용.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키에는 크게 5개의 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권 내의 상호작용도 있고 권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지구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권에는 뭐가 있는지 요런 얘기들. 두 번째 소단원은 뭐죠?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 순환 이렇게 보죠. 지구 복사 에너지,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거 나오고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탄소의 순환, 물의 평형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직권의 변화. 우리 as known as aka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지구 시스템 한 파트 쾅 찍고 생명 한 파트 쾅 찍고 역학은 솔직히 개념 못 찍겠어. 나 진짜 얼마나 쉽게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역학은 아마도 영상이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을 좀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제가 또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영상이 존나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단원 하나씩 쪼개가면서 여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지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웃겨. 그냥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커다란 개로 보는 거죠. 내 관심사를 이거로 봤을 때 지구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라고 하는 5개의 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지가 되더라.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직권, 수권, 기권은 우리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각 층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 또 각 층에서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갈 거고요. 생물권과 외권은 독립 문제로 출제되진 않고 얘네들이랑 엮여서 지구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있는지, 무슨 권이 무슨 권에 영향을 주냐, 요런 거 할 때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직권의 층상구조의 분류 기준은 뭐죠? 깊이에 따른, 물질의 상태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핵의 경우에는 지진파의 피파가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너무 심화된 내용이라서 혹시나 지진파의 피파 헤스파를 좀 자세하게 배운 학교다 하면 이제 챙겨 놓는 거고, 학교에서 안 알려줬는데 그럼 모르셔도 되는 거고.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누죠.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로 구분을 짓죠.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각 권에서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된다. 직권부터 가볼까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외권은 지구 밖의 모든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 제끼고 지구 전체에서 외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가장 크다, 변화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는 내용 교재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려도 되나? 사실 저도 뭐 별 생각 없이 틀었어요. 그냥 개념 써머리하고 문제 좀 풀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가장 안층의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핵이나 외핵에 철과 니켈이 많이 분포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왜 많을까요? 얘네들의 무게가 커서, 무거워서 그래? 그게 아니고 뭐가 커서? 밀도가 커서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하나 꺼낼 수 있었던 거 기억나니? 철과 니켈의 밀도가 크니까 안쪽에 있다. 뭔가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함.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밀도가 크다고 무조건 가라앉느냐? 고체일 땐 안 돼. 액체나 기체와 같이 흐를 수 있는 유체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내핵과 외핵 안쪽에 밀도가 큰 원소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건 이미 밀도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고, 원시지구에 지구 전체가 유체 상태인 무슨 상태? 마그마 바다 상태였다는 거 한 파트 엮을 수 있겠죠. 마그마 바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층에서의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선 대류가 빠질 수가 없죠.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어디죠? 외핵과 멘틀이죠. 무슨 색으로 할까? 내핵과 지각은 이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데, 일단 대류가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뭘까요? 액체나 기체와 같이 흐를 수 있는 상태여야 되죠. 그러니까 고체에서는 쇠 같은 건 아무리 가열을 해도 그 안에서 막 대류가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래가 뜨겁고 차가운 게 위에 있어야 한다. 뭐 간단하게 아뜨차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핵과 지각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뭐가 빠다리가 난 거죠? 첫 번째가 빠다리가 난 거죠. 아뜨차위는 모든 층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 지구 안쪽에선 어떤 열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있어.
이 에너지를 뭐라 그러죠? 지구 내부 에너지라 그러죠. 형성되는 원리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우리 이 뒷단원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미리 꺼내 쓴 거예요. 우리 이미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열이 올라가. 그러면 모든 층에 대해서 내핵을 보더라도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울 거고, 외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겠죠. 이런 방식으로 멘틀도 아래쪽에서 결국 열이 올라오는 거니까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고, 지각도 상대적으로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울 겁니다. 모든 층에서 아뜨 차위는 만족이 되지만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대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내핵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고, 외핵은 고체 상태니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이다. 그냥 고체라고 하면 틀립니다. 멘틀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지각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죠. 오케이. 멘틀과 지각은 주로 뭐로 되어 있나요? 주로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규산염 광물로.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층에서 이러한 대류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외핵에서의 대류의 키워드는 뭐죠? 철과 니켈의 대류를 통해 지구자기장이 형성되고, 이게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우주선과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차단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멘틀에서의 대류의 키워드는 뭐죠? 이 위에 멘틀에서 대류를 하면 그 위에 사실은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였고, 그 위쪽에 있는 암석권,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더라.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죠. 이렇게 판이 이동하다 보면 주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생기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권의 층상 구조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옆에 수권 갑시다. 수권.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서 나타내죠.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람은? 여기 있죠. 여기. 수권에서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이게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라고 한다면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수영하고 있겠죠. 혼합층, 그리고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약층, 가장 안쪽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심해층이죠. 심해층의 온도는 몇 도씨로? 4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불려요. 좋습니다.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뭐로 설명하면 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도달하고 또 바람의 혼합 작용까지 있기 때문이죠. 다음 수온 약층은 아래에는 차가운 물이 있고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어. 아래가 뜨겁고 차가운 게 위에 있어. 아뜨차위라면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액체니까 얘는 아래 차갑고 위에가 뜨거운 거니까 차가운 건 아래에 있고 뜨거운 건 계속해서 위에 있으려고 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 심해층은 계절이나 위도와 관련 없이 항상 4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죠. 얼마나 무관하죠? 한겨울의 북극이다. 엄청 춥겠죠. 한여름의 적도나 엄청 덥겠죠. 근데 심해층은 무조건 4도씨더라 라고 하는 것. 문제를 여러분들 풀다 보시면요.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혹은 수온약층의 위층과 수온약층의 아래층의 온도 차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있는데, 심해층의 온도는 항상 4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심해층의 온도와 혼합층의 온도는, 이 변화량은 누구에 의해 달라지는 거죠? 혼합층이 무조건 결정을 짓게 됩니다. 이 격차는. 여기는 도착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4도씨 물이 가장 아래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밀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4도씨에서 피크를 찍습니다. 그 값이 1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까? 혼합층에서 이 혼합층의 두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나 도달을 많이 하느냐, 깊이 하느냐, 또 바람의 혼합작용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인데, 바람이 엄청 강한 데가 있어.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겠죠. 이게 어디죠? 중위도 지역이죠. 또 우리 소단원 두 번째 에너지 순환 파트 할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중위도 중에서도 에너지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위도 38도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기권의 층상 구조.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 곳이 있고, 뜨거워지는 곳이 있고, 다시 차가워지는 곳이 있고, 다시 뜨거워지더라. 가장 아래층을 대류층, 대류권, 그 다음에 상층권, 그 다음 중간권, 그 위에 열권. 엄밀한 의미에서 다 살려볼게요. 우리 모든 반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 증가 요인도 있고 온도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온도 증가 요인은 뭐죠?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태양에 의한 효과고요.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효과는 뭐죠? 지구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감소하니까 그러죠. 지구랑 멀어지는 효과, 지구에 의한 효과도 있죠. 근데 중간권까지는 무슨 효과가 더 큰 거죠? 지구에 의한 효과가 더 큰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대륙권과 중간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니까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될 거고, 맞나요?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류가 일어나죠.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성층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랑 멀어지는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원래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해.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지. 뭐죠 이게? 오존층이죠, 오존층. 그래서 성층권의 온도 변화는 사실 세 가지 요인이 끼어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증가 효과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그 효과보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알짜값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그래프 개형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권부터는요,
태양이랑 가까워지는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성층권과 열권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안정한 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색으로 할까?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뭐가 날아다녀? 비행기 날아다니고, 열권에는 인공위성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성층권의 오존층은 키워드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준다 라고 하는 내용. 오케이. 대륙권과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니까 사실 불안정한 층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불가능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대륙권이랑 중간권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그냥 이거에 의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 표현은 뭐 잘 쓰진 않습니다. 대륙권에서의 키워드 대류가 일어난다. 근데 뭐까지 있으니까? 수증기까지 있으니까 기상현상까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난다. 근데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하면 될까요? 뭐가 없으니까?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키워드 열권은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라고 하면 중간권에서는 유성, 별똥별이 관측된다. 구조적으로 뭐 유성이라고 하는 것, 뭐 타기 직전에는 미행성체 정도가 될까요? 걔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열권부터 만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유성의 키워드를 중간권으로 잡는 이유는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희박해도 너무 희박하니까 타들어가는 건 중간권부터이다 라는 내용. 요 정도 정리하면 세계의 층상구조에 대한 얘기는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 생물권과 외권 그리고 상호작용 정리하면 되겠죠. 교재 보시면 생물권,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묶어서 얘기한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서 그렇다.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지구 자기장이 있어서 그렇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생명체가 살 수 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하다는 거죠. 적절한 두께의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가 있다. 금성 같은 경우는 너무 두꺼운 두께의 대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적당해서 살 수. 외권, 태양, 지구, 달 등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으로 외권에 있는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끝.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사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뭐랄까요, 방법은 따로 없고 이런 얘기는 했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읽었어. 기단의 상호작용이래. 그러면 기단과 기단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얘기인데 기단이 뭐죠? 공기 덩어리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들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기권과 기권의 기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읽었을 때 그냥 뭐 알겠다 싶으면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뭐 버섯바위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으면 외우는 거지. 바람이 불어서 막 돌을 깎아가지고 버섯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바람이 불어서 돌 깎았어.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 예시구나. 이런 방식으로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어만 봤을 때 추론이 안 되는 애라면 한번 읽고 외워두면 된다.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문제 풀어 나갑시다. 네, 589번입니다. 그림 가는 구성 성분에 따라 구분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 구분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다. 가에는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 핵 나와 있고요. 나는
암석권과 연약권까지 그리고 하부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을 좀 지어놨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식형이 좀 많습니다.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께가 두껍고 맞죠? 근데 평균 밀도는 작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을 구성하는 그 층상 구조를 좀 더 세분화했을 때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멘틀과 지각에 대해서 멘틀 중에서도 요 상부 멘틀 그 밑은 뭐라고 하면 돼? 하부 멘틀이 되겠죠. 를 제외한 상부 멘틀과 그 위층에 있는 지각을 따로 떼어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노란색에 상부 멘틀 층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는 지각이 있겠죠. 근데 지각은 두께가 얇은 해양지각도 있고 두꺼운 대륙지각도 있다. 뭐 산이 있어서 두껍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외우는 팁이 그렇다는 거. 이 상부 멘틀 중에서도 최상부 멘틀 층과 나머지 층으로 그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아래쪽은 이름이 조금 웃긴 게 멘틀의 상부 멘틀 중에서 하부 멘틀이죠.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데를 최상부 멘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최상부 멘틀과 지각을 포함해서 암석권이라고 명명을 하죠. 최상부 멘틀과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암석권도 있고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암석권도 있을 겁니다. 둘 다 암석권이라고 하죠. 암석권은 한 글자로 뭐라 그래? 판이라고 하죠. 최상부 멘틀이 들어간다는 건 공통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지각을 포함하는 판이냐에 따라서 해양판이라고도 하고 대륙판이라고도 한다. 해양판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얇고 밀도는 크죠. 3.3에서 5.3 얘기했었습니다. 대륙판은 다시 대륙지각은 두께가 두껍고 밀도는 뭐 하죠?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1번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께가 두껍고 맞죠? 두껍다. 밀도는 작다지 작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2번 암석권은 연약권보다 구성 물질의 평균 밀도. 우리가 이미 층상 구조를 유지할 때 원시 지구의 마그마 바다에서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났었고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큰 거죠. 암석권은 지금 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작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3번 연약권이건 암석권의 최상부 멘틀이건 다 멘틀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린 보기입니다. 연약권은 확실하게 멘틀이죠. 암석권은 멘틀의 일부와 지각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4번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야스. 5번 내핵과 외핵은 모두 고체 상태이다. 꺼지고 내핵은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외핵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죠. 구성 성분이 다르다. 대체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내면 되겠죠? 네, 이어서 595번. 수권의 층상구조에서 상난이도 문제 나온 거고요. 위도가 서로 다른 A부터 C 해역의 깊이에 따른 소음. 그런데 심해층은 이미 4도씨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위도로 나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를 구분 지으라는 거고 사실 그 차이는 표층 수온만 봐도 됩니다. 엄청 추운데 추운 지역 보여? A는 고위도고요. 엔간한데 B는 중위도고요. 개 뜨거운데 C는 저위도가 되겠죠. 기억 A 해역에는 고위도 해역에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발달하지 않는다. A 해역에는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없이 다 심해층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자료 해석 문제죠. 니은 수온약층의 수온 변화가 가장 큰 해역. 이런 게 별표입니다.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건 표층 수온과 심해층 사이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고, 심해층의 온도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온도 변화라고 하는 건 누가 결정짓는 거야? 표층 수온이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C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바람은 B 해역이 C 해역보다 강하게 분다. 지식형입니다.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니까 맞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니은목이랑 연결지으면 수온 변화 자체는 구조적으로 C 저위도 해역이 클 수밖에 없는데, 수온 약층의 다시 혼합층의 두께를 비교하면 중위도가 더 두껍겠죠. 요 두께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죠.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디귿 A는 저위도 아니네요. C는 고위도, 얘도 아니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렸다. 답은 기억 디귿에 2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어서 596번, 위도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냈다. 오케이. 위도에 따른 중위도 해역의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그리고 심해층의 온도는 항상 4도씨로 유지된다. 수온 약층에서의 온도 변화는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저위도에서 클 것이다. 기억, 바람은 중위도 해역에서 가장 강하게 분다. 계속했다는 얘기죠. 니은, 수온 약층은 안정하여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변화를 차단한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안정이 의미하는 게 뭐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죠. 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봤을 때 위쪽이 뜨겁고 아래쪽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건 계속해서 밑에 있으려고 하고 뜨거운 건 위에 있으려고. 디귿 층상 구조는 중위도 해역보다 공위도 해역에서 뚜렷하게 관측된다. 그러니까 다 자료 해석이고요. 뭐 do you have 눈 깔습니다. Yes, I do. 고위도 해역은 북극, 남극, 그냥 표층이 됐건 심층이 됐건 다 4도씨야. 여기 층상 구조 안 나타나. 그래서 중위도보다 얘가 뚜렷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보기 답은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어서 597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위도가 다르지 않고 하나의 해역에서 1년 동안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뭐가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구간이 8월이죠. 1번 5월에는 수심이 약 40m까지 혼합층이 나타난다. 혼합층이 뭐죠? 혼합층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도달하고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이죠. 그래서 5월을 보면 수심 0에서 20도까지의 온도나 20m나 40m까지나 온도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뒤로는 다시 온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m까지는 혼합층이 나타난다. 1번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2번 혼합층의 두께는 8월이 5월보다 어떠냐. 5월은 내가 40m까지라는 거 판단을 해놨으니까 8월 한번 같은 논리대로 보면 0에서 20m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뭐 한 14도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유지가 되지만 40m를 보면 이미 온도가 엄청 낮아져 있죠. 그럼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0m보다는 훨씬 작은 얇은 두께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2번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3번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방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뭐가 결정짓는 거죠? 표층 수온이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윗대가리만 보면 되는 거야. 8월에 가장 크다? 맞다. 그 밑에 4번과 5번 보면 1년 중 수온 약층은 언제 가장 불안정하냐. 근데 수온 약층이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온 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을 경계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이죠.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층은 4도씨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온 약층이 어떻게 분포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합층의 두께에 따라 혼합층이 두껍다면 수온 약층은 이렇게만 분포를 할 거니까 이게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반대로 수온약층의 두께는 얇을 수밖에 없다. 맞나요? 그래서 8월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다고? 얇다고. 그럼 수온약층의 두께는 두꺼워야 되는 거잖아. 그만큼 탄탄하게 혼합층과 심해층을 구분을 지어준다는 거니까 가장 안정하다라고 해줘야겠죠. 그리고 5번 같은 논리입니다. 8월은 2월보다 해수의 연직운동이 수온약층이 두껍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잘하면서 위아래로의 운동은 잘 안 일어날 것이다. 맞다. 그래서 아까 틀린 답이 2번이었나요? 2번, 4번 정답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이어서 603번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기권과 수권의 연직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지 A, B, C, D 순서대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역권. 스몰 A는 혼합층, B가 수온약층, C가 심해층 이렇게 되겠다. 기억, 가에서 생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은 A층이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성층권에 많이 살진 않을 거니까 니은 나에서 스몰 A층, 혼합층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수온 차이가 크다. 맞는 얘기죠. 혼합층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위도랑도 관련이 있고 그쵸? 계절이나 위도와 관련이 커서 여름에는 표층 온도가 높아질 거고 겨울에는 낮아짐으로써 온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디귿 라지 A층과 스몰 A층의 두께. 이 대륙권의 두께는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얇겠지 두께가 금방 떨어질 거고,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지표 근처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라지 A층은 저위도 지역에서의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 스몰 A는 혼합층은 바람이 강한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두껍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위도보다 중위도에서 두꺼운 건 스몰 A만 적용되니까 디귿 틀린 보기. 리을 라지 B와 스몰 B층은 연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냐.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는 A랑 C에만 대류가 일어나고요. 수권의 층상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 안에서도 라지 B는 안정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고 스몰 B도 안정의 키워드를 가질 수 있는 애죠.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리엘도 틀린 보기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04번.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좋은 그림이에요. 해수면의 기준으로 그 위에는 기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게 바다니까 수권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결국 여기는 여전히 지각인 거지. 해양 지각. 더 밑에 층으로 가면 이제 지각의 밑에 부분 찍고 그 밑에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도 갈 겁니다. 가와 나는 모두 구성 성분에 따라 층을 구분한다? 아니다. 사실 구성 성분에 따라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나타나서 층을 구분 짓는 이런 건 직권에 적용이 되는 문장이고, 가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구분을 짓죠. 니은의 A층과 유사한 안정도를 가진 A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성층권이죠.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수권에서 이러한 층은 D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방금도 했던 얘기니까 리을 다시 디귿 C층의 두께는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중위도 지역에서 가장 두껍다. 맞다. 답 니은 디귿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08번.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생물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생물이 나타난 게 어디죠? 수권이고요. 그 뒤에 등장하게 된 게 육상생물이죠. 그러니까 직권. 그리고 나서 날아다니는 애들, 기권 이렇게 될 겁니다. 기억에 생물권이 분포하는 범위는 Do you have numbers?니까 yes 하고요. B는 생물권이 가장 먼저 형성된 B는 수권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디귿의 생물권이 B에서 C로 변화한 주요 원인, 수권에서 직권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오존층 형성이죠. 그래서 디귿 맞는 거. 리을 현재 생물권은 A, B, C 영역에 모두 영향을 준다.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의 5번으로 낼 수 있겠죠. 넘어가서 609번. 지구가 탄생한 이후 지구 시스템의 환경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존층과 자기권 중 하나이다. 뭐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하는 A는 지구 자기장이 지구 자기권이 될 거고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A와 B는 외권에 포함된다? 아니다. B는 뭐에 포함되니까? 기권에 포함되니까. 니은에 A는 자기권, B는 오존층이니까 반대로 나와 있어서 틀린 보기. 디귿 A와 B는 우주선과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한다. 예스! 마지막 616번 그림의 A부터 D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표는 그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자연상 기억보다 디귿의 예시를 나타냈다. 기억 화산 폭발로 분출된 직권 지구의 기온이 변한다. 기체의 온도 변화니까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수온이 상승하여 태풍의 세기가 세진다. 식물의 호흡과 어쩌고 기체를 방출한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게 기권이고요. 나머지는 B, C, D 지수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기억의 A는 기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니은 석회동굴 뭐 방금도 했던 거죠. U자곡이나 석회동굴 같은 거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었다. 그래서 B와 C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 예스. 디귿 화석연료의 연소로 대기 성분이 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다시 기권이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참 이런 게 좀 곤란하긴 해요. 화석연료를 현빈이가 태워서 대기 조성을 변화시켰어 라고 하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 게 맞지만 지금은 화석연료라고 하는 직권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잡아야 돼서 디귿은 틀린 목입니다. 오케이, 문제 풀이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에너지와 물질 순환 파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끝.